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오늘 10월 5일 수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어제에 이어서 미국 선물도 좋았는데 미 증시도 엄청 좋았어요. 이제 이 빨간 시뻘건 지수를 좀 얼마 만에 보는지 그만큼 상당히 좋게 움직였습니다. 다우도 2.8%, 나스닥도 3.3%, S&P 3%, 그다음에 유럽 쪽들도 다 괜찮았어요. 프랑스 4%, 독일 3.7%, 3.8%, 영국도 2.5%. 그래서 전 세계가 일단 이런 식으로 또 좀 훈풍이 불고 있는데,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미국 국채금리 하락 플러스 우리나라도 지금 환율이 좀 내려왔습니다. 1428원 꽤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제 국채금리 하락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는 많아요. 뭐 일자리 괜찮고, 뭐 유엔에서 뭐 어제 어필을 했었죠. 각 은행들, 각국의 중앙은행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자제해라,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국채금리 하락을 했고, 그 국채금리 하락에 따라서 거기서 이어지는 증시 안정, 그리고서 뭐 강달러에 대해서 좀 강달러가 조금 수그라드는 그런 모습이면서, 그리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크레디트 스위스 영국 경제 위기가 일단은 CS가 이렇게 좀 괜찮게 움직여주는 모습으로 봐서는 영국 그 경제 위기, 이건 좀 터지면은 클 수 있다, 계속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 그래도 뭐 완벽하게 해결됐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영국 연기금이 진짜 초토화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위협 때문에 밀리다가 그게 좀 일단은 숨 돌리면서 안정이 되고 있지 않나. 근데 이제 그거랑은 또 별개로 러시아 측에서는 좀 어마무시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수만 봤을 때는 와, 이제 꽃밭이다, 아마 이제 꽃이 좀 이제 가을 오고 하는데, 뭐 행복한 상상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대 상승,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렇고 낙폭 과대인 구간에서 사실 지수가 이렇게 밀리면은 엄청 괴로운 분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낙폭 과대에 대해서 뭐 하락하는 곳에서 매매하는 방법이라던가 그런 부분은 조금씩 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들은 이런 하락 사이클 맞으면은 엄청 괴롭죠. 그래가지고 이런 구간에서 이제 상승 좀 나오고 하면은 이제 목 마른데 단비 같은 느낌. 그리고 오늘도 조금 일단은 뭐 갭을 뜨고서 거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뭐 지수에서 지금 어차피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새로운 테마, 뭐 강한 테마의 느낌보다는 지수가 일단 낙폭 과매도, 낙폭이 좀 과하게 있던 구간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 부분에서 시황에 뭔가 좀, 요쪽 테마는 무조건, 이쪽 테마는 좀 신선하고 강하고 새롭구나, 요쪽 테마를 일단 봐야겠다, 이런 테마의 느낌은 좀 존재하지 않으면서, 대신에 뭐 시장에서 일단 좀 강한 테마들이 몇 개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그 테마들이 계속 좀 해먹었던 애들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좀 선별 작업, 고를 건 고르고, 그 다음에 과매도 종목들, 테마군들도 뭐 이제 각자 뭐 뉴스를 붙이든 아니면 뭐 기술적 그냥 돈으로 끌어올리든 그런 움직임들이 이어질 수 있는데, 이제 조금 산발적인 시장이 며칠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자, 그래도 일단 지수 돌려주는 거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증시 안정 펀드 이번 달 중순 재가동에 대해서 일단 어필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재가동을 하는지 아마 한 다음 주 정도면은 결론이 나오겠죠. 실질적으로 재가동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일단 재가동에 대한 어필은 계속 나오고 있고, 공매도 금지가 좀 같이 이어질 수 있다, 이 증한 펀드 재가동을 하면은. 그래서 공매도 금지라는 키워드는 실질적으로 갖다가 뭐 조건들이 안에 디테일하게 세팅이 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나오면은 긍정적인 투심 회복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그런 키워드이지 않나. 그리고서 이재용 부회장도 600만 개미 뭐 고통의 책임감, 5만 전자 탈출 특명, 이런 식으로 했다가 뭐 태스크포스 뭐 만들고 뭐 그러더라고요. 주가에 대해서 좀 부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나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결국 사실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요건데 증안펀드랑 공매도 금지인데 이것보다 일단 중요한 게 좀 영국이 어떻게든 살아남았다라는 거. 그게 진짜 터지면 엄청 컸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일단은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 강달러가 일단은 잠시 동안은 좀 수그라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내년까지 막 계속 줄어들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또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10월 중에 좀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싱을 하는 게 맞지. 아, 이거 상승장으로 간다. 요거랑은 조금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상승장이다랑 반등장이다랑은 분명히 그 대응해야 되는 포인트가 좀 달라요. 반등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단어에서 나오는 거 말 그대로 기술적인 반등이란 말이에요. 반등이 나오면은 반등이란 단어에서 뒤에 붙을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반등 힘이 좀 떨어지면 다시 하락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상승장은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쭉쭉 위로 치고 올라가는 시장에 뭐 유동성이 증가한다거나 뭐 모멘텀이 있어가지고 시황이 좋을 만한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반등장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일각에서는 또 이제 러시아 측에서는 이런저런 여긴 좀 살벌해요. 종말의 무기 지수만 보면은 이 러시아 리스크가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러시아 핵부대 열차 뭐 우크라이나로 어제 이런 내용들이 붙었죠. 북극해에서는 종말의 무기 뭐 실험 임박 어제 포세이돈 실험 계획 첩보 회원국들한테 뭐 좀 발송했다. 자기 러시아 주변 국가들 러시아 핵부대 열차 뭐 우크라이나로 가고 이제 합병 조약 뭐 이런 건 이제 푸틴 서명만 남았다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공식적인 절차이긴 한데 요거랑 그다음에 이렇게 그 핵 관련 우크라이나나 뭐 이제 북극 쪽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무력 시위를 하러 좀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와중에 젤렌스키도 이제 벽을 쳤어요. 다른 대통령과는 몰라도 푸틴과는 협상 안 한다. 요 부분은 이제 뒤에 막 종전, 휴전, 회담 이런 기대감에서 조금 거리를 두는 부분이죠. 다른 대통령으로 이제 바뀌면 몰라도 푸틴이랑은 협상을 안 하겠다. 뭐 이제 법령에다가 이제 대놓고 좀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뭐 물론 이제 이게 상하다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 법에다가 법령에다가 서명을 했다고는 해요. 그래서 재건주들이 살짝 지금 당시 푸틴이 지금 당장 바뀔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뭐 전쟁 좀 끝나고 혹은 뭐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는 암살이라던가 뭐 2인자에 의해서 2, 3인자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뭐 숙청을 당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은 부분이지 않나.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남부 점령지 방어선 돌파 헤르손 곧 수복. 근데 이 헤르손 지역이 어디죠? 이번에 러시아가 합병 발표를 했던 4개 구역 중에 하나예요. 제일 밑에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군 러시아 방어선 줄줄이 돌파했다. 도네츠크 이어 헤르손주 진격. 그래서 요러면은 이제 러시아 측에서 압박을 했던 게 있죠. 우리나라 영토 공격하면은 우리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리고서 핵 플랜에 대해서 슬쩍 압박을 했었는데 그게 실제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재래식 병기 그냥 지상군 등들만으로 싸우는지 요 부분이 지금 시황에서 한번 좀 단기적으로 출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핵을 쏘게 되면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토 영역을 피해야 되고 그리고 러시아 자기네 영역도 피해야 되고 피해가 없게 그래서 뭐 좀 전술핵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은 해둬야 돼요. 그리고 핵 같은 거 뭐 전술핵 같은 거라도 쏜다면은 일단 시황이 단기적으로 조금 출렁일 수는 있지 않나. 물론 거기서 최악의 경우는 이제 세계대전으로 확전되는 거예요. 나토 뭐 국가에 뭐 좀 피해를 입혔다거나 혹은 나토군에서 그냥 대놓고 개입을 하겠다. 이거는 못 참겠다. 그냥 러시아 일단 해산을 시키자. 부숴버리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한데 일단은 그 뒤에 뭐 그냥 쏘더라도 규제, 제재 이렇게만 넘어가면은
증시 자체에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이 좀 출렁이고 케어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일단은 핵이 안 나오는 게 가장 최우선이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조금 살벌하게 계속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증시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애들도 같이 움직였어요. 요오드 관련해서 대정화금, 그 다음에 이제 제올라이트, 뭐 제형 관련해서 한창산업, 그 다음에 이제 한국파마, 뭐 대봉 LS, 유나이티드 제약 이런 요오드 생산 관련부터 해서 제염 관련주들이 좀 들썩이긴 했는데 요거는 이런 뉴스에 키워드에 또 더 엮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핵 관련 내용들은 이 부분이 케어되기 전까지는 계속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물론 종목들이 좀 탄탄하진 않아요. 거래대금도 그렇고 호가도 그렇고 좀 상대적으로 약한 얇은 그런 특성을 좀 갖고는 있는데 일단 눈에는 좀 두고 자 그리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아직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갖다 문제점은 있고 수출 효자마저 온다. 6개월 연속 무역 적자. 대기업 10곳 중 4곳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낸다. 기준금리 임계치 도달. 10월 7일 고용지표, 10월 12일 FOMC 회의록, 13일 9월 CPI, 그리고 11월 12월 금리 인상은 있어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멈춘 게 아닙니다. 계속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은 분명히 거시경제에서는 조금 안 좋은 포인트들이 계속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좀 반등장으로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토 가입은 당연히 안 받아줄 상황이고 이제 금리 인상 계속 진행이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요것도 좀 상당히 거슬리는데 사우디랑 러시아 하루 100만에서 200만 배럴까지 좀 감산 추진으로 늘어났어요. 뭐 물론 이제 이거는 정례회의에서 결과가 나오긴 해야 되는데 어제 이제 100만 배럴 이슈로 갖다가 유가 관련주들이 아침에 갭이 떴었죠. 그다음에 거기서 크게 무너지진 않았는데 사우디랑 러시아 하루 100만에서 200만 배럴, 200만 배럴까지 좀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따라서 유가도 또 상승을 했어요. 또 3% 이런 식으로 유가가 80달러 깨고서 한 77 요쯤에서 지금 며칠 만에 87달러까지 또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천연가스도 같이 움직이고 그래서 어제도 유가 오르면은 당연히 원유 관련주들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얘네들이 특이점에 어제 갭은 떴는데 그게 이제 슈팅을 주고서 그 부분에서 또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만, 200만 달러 OPC 정례 회의 저기 있다 보니까 일단 오늘 또 보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유가 오르면은 이제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들이 좀 같이 덩달아 움직였었죠.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필두로 뭐 SDN, 대명에너지, S에너지 관련 주들 태양광까지. 자, 그다음에 나머지 이슈들은 좀 큼직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어차피 있던 뉴스 아니면 뭐 당일 뉴스 붙이고 뭐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뭐 이제 암에 대해서는 암 관련주들은 좀 매매하기는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이번 주 중으로 갔다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랑 손정희 회장 뭐 미팅을 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튀어나올 텐데 그 뉴스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예상이 좀 안 되거든요. 일단 가능성이 워낙 경우의 수가 몇 개 있다 보니까 제일 시장에서 좋게 반응을 할 수도 있는 거는 인수 합병을 하겠다. 뭐 인수 합병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어필이 나오면은 그 부분은 이제 좀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어제 암 관련주들이 시세를 좀 세게 주긴 했습니다. 상한가까지 막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뭐 한 15%막 20%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어서 요거는 좀 경우의 수가 몇 개 있는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좀 매매하기가 쉽진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언제 미팅을 할지 일정이 안 정해져 있어서 손정희 회장이 10월 1일 그냥 갑자기 딱 연휴 시작하자마자 한국 방한했다고 딱 뉴스가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부터 애초에 보통 좀 이렇게 거물들이 만날 때는 그 뭐야 일정 같은 게 보통 좀 나오거든요. 한 다음 주 중으로 혹은 뭐 한 10일 중으로 갔다가 만나서 얘기를 주고받을 예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물론 지금 소프트뱅크 상황이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 회사 실적 때문에 이것저것 뭐 좀 정리할 거 하고 그래야 되다 보니까 암 같은 경우 뭐 인수합병, 뭐 지분 매각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또 과거 사례 통해서 엔비디아에서 인수 실패했던 거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독점 이런 거 문제 때문에 이제 국가별로 갖다가 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번에 아시아나 대한항공 합병도 똑같죠. 영국, 일본, 뭐 미국 막 이런 식으로 했다가 국가들한테 승인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요 반도체 쪽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실패를 했었는데 엔비디아에서 삼성도 쉽지는 않지 않을까. 뭐 컨소시엄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나는 요거는 이제 갑자기 뉴스가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시고 인텔 자율주행 자회사 모비라이 뭐 IPO 신청하고 뒤에 상장 일정 나오면 그걸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좀 들썩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여기가 좀 대금 같은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라닉스 필두로 왔다가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트렉스 뭐 등등 관련주들이 좀 들썩이긴 했죠. 그리고 1조 유니콘 더 핑크퐁 컴퍼니 증시 출격 이거 10월 상장 심사 청구하고 뭐 내년 초까지 상장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이제 삼성 출판사가 어제 이런 이슈로 같이 지분 2대주주인가요? 대주주인가? 그래가 엮여 있다 보니까 핑크퐁 컴퍼니 관련 주로 삼성 출판사가 들썩이긴 했어요. 대신에 이쪽은 매매하실 거면은 그 대표 네이버에다가 핑크퐁 컴퍼니 대표 뭐 이렇게 치면은 그 관련해서 정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표 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터디 이름 바꾼 거죠. 페이스북 좀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SNS에. 그래서 중간중간 툭툭 글을 올리기 때문에 이게 또 단독 뉴스다 보니까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언론사 YTN 지분 매각 원점 재검토 안 한다. 지분 매각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재검토 안 한다. 매각 계획은 좀 재확인 진행이 계속 될 것 같은. 그리고 요번 달 중에 이런 국감 일정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이렇게 해서 두 곳 위원회에 대한 국감 6일 그 다음에 13일은 MBC 대주주 이렇게 해서 국감 있고 14일은 MBC 업무보고 비공개 이런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자, 언론사 관련해서 IMBC는 일단 단기 가열에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YTN 같은 경우도 지금 매각을 계속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들. 애플페이 11월에서 12월 요거는 계속 살아있죠. 그래서 한국정보통신부터 이런 애플페이 관련 주들 요거는 또 부각이 되는지. 자, 그 다음에 이상기후 식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11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멀진 않았어요. 또 눈앞이고 이렇게 해서 연장 안 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겠죠. 왜? 지금 젤렌스키도 푸틴이랑 협상 안 할 거다. 너랑은 뭐 그냥 법에다가 서명을 했고 그런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뭐 좀 다시 제한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리고 푸틴이 이 부분을 어필도 했었죠. 곡물 수출 시켜줬더니 승인했더니 대부분이 좀 유럽 쪽으로 간다. 서방 국가 쪽으로 간다. 최빈국으로는 거의 안 간다. 나 이거 좀 기분 나쁘다. 이런 어필을 이미 했었기 때문에 연장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로 식량이 갑자기 또 움직이는지. 그래서 식량 같은 경우에는 좀 해치 성향을 갖고 있기도 하고 뭐 쌀 수확량 이런 뉴스가 뭐 붙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식량 관련해서 최근에 좀 강했던 애들 위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저는 저점을 깨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없는 건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삼성에서 로봇 부서 적극적인 뭐 지원 중. 이거는 연초부터 계속 나왔던 거고 지금 일단 테슬라 휴머노이드는 지나갔는데 새로운 로봇 ETF 뭐 출시 이런 재료라던가 혹은 글로벌 기업들 뭐 요거는 이제 그냥 곁다리 내용인데 혹시라도 암 관련해서 앞서서 로봇 기업 인수 삼성에서 뭐 인수 합병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키워드에 같이 엮이는지. 그리고 11월 1일 회장 승진을 하면서 경영 비전 뭐 미래 먹거리다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삼성 측에서 로봇에 대한 미래 먹거리다 하니까 계속 투자하고서 어필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경영 비전으로 또 다시 재언급할 가능성은 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로봇 키워드들은 지금은 좀 당장 붙을 만한 건 좀 뭐 ETF 그 정도 생각이 있기는 한데 일단 저점 깨고 이런 뭐 전고점 제가 이런 곳을 또 지지는 좀 잘해줬네요. 이런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을 좀 보여주나. 그 다음에 이제 KPF, 우린 PTS, 삼성 스펙은 인수합병
이슈에 좀 같이 엮이는 애들이다 했는데 어제 지수 돌려주니까 그냥 냈다 좀 반응을 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뒤에 혹시라도 11월 1일 해장 승진 키워드에 또 같이 들썩들썩 하는지. 자, 그다음에 이제 재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그 젤렌스키가 푸틴이랑 나는 죽어도 안 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거리감은 좀 있는 거는 같아요. 뭐 결국에는 종전 휴전이 뭐 내년에는 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쉽지는 않은 것 같다. 10월 25일 베를린 국제회의에 대해서 국제회의 이거는 좀 신경을 쓰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베를린 국제회의 근데 이제 재건 키워드가 본질적으로 주도 테마가 되기 위해서는 그 종전 이쪽 액션이 나올 때는 재건 관련주들을 좀 적극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재건주들은 종전 실제로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보고는 있으셔야 됩니다. 눈에는 둬야 돼요. 관련 종목들을 정리를 해두고 그런 게 종전 다가오는 그런 액션 나오면은 이제 주도 테마를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보시면서 지금 이런 내용들은 뭐 워낙 다양하죠. 러시아가 내부, 외부, 그다음에 이제 뭐 우호국들도 등 돌리고 내부에선 동원령 피해서 막 도망가고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과연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될지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네옴시티는 어제 엄청 막판에 또 계속 강했는데 빈쌀만을 일단 사우디에서 밀어주고 있다는 점.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11월 방한 총리. 이 11월 방안이 좀 확정이 나면 좋겠는데 요거는 아직 일정 같은 건 좀 튀어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뭐 외교부 통해서 뭐 접수했던 거랑 그다음에 이제 각 뭐 재단 대표들이 슬쩍슬쩍 언급했던 부분들로 봐서 방안을 할 거는 같은데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는 기억은 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빈살만 사우디에서 총리 임명하고 그다음에 어제 움직였던 거는 사우디아라비아 네움 2029년 동계아시안 게임. 근데 이것도 참 신기하죠. 그만큼 그 사막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뜨거운 국가에서 온도가 기본적으로 높은 그런 국가에서 중동 지역이잖아요. 그런 국가에서 동계아시안 게임. 진짜 돈의 힘이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눈부터 해가지고 그런 걸 다 만들겠다는 건데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이 어제 주가 좀 상승을 만들어줬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원전 뭐 네옴시티 그다음에 네옴시티 뭐 내년 1월 콘서트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뭐 이쪽은 계속 설명드렸던 내용이어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단기적으로 글쎄요 얘네가 일단 시간에 너무 세가지고 아침에 뭐 갭 뜨고 거기서 뭐 이제 또 단기적인 슈팅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네옴시티는 지금 당장 또 새로운 이슈 자체는 없거든요. 대신에 얘네가 이제 그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11월 빈쌀만 뭐 방안 그런 기대감 등으로 또 스멀스멀 꿀꿀 하면서 전고점 신고가 돌파를 하는지 일단 눈은 계속 좀 둬야 되는 테마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옴시티는 오늘 뭐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계속 당연히 지금 봐야 되고 이 뒤에도 눈은 좀 둬야 되는 신재생 같은 경우 그린 뉴딜 쪽은 그 원유 유가 상승이랑 같이 물려 엮이는 부분이 있고 2차 전지 쪽은 그냥 별개로 워낙 강해요. 오늘은 이제 WI가 또 정지 들어가고 코리아 SE가 또 정지가 풀렸죠. 그리고 이제 무음극 배터리 뭐 그린 케미칼 어제 이런 식으로 했다가 10,000원 저항도 전고점도 돌파하면서 강하게 좀 시세를 주고 있고 EV 첨단 소재부터 해서 KBG 뭐 등등 이쪽 2차 전지 섹터는 그냥 시장 지수 좀 돌리고 하니까 뭐 수급도 들어오고 어느 정도 괜찮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시장에서 2차 전지랑 연관 있는 키워드들은 좀 계속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항공 아시아나 뭐 기업 결합 항고비 넘었다. 근데 이거는 아직은 좀 텀은 있어요. 이번에 나오는 건 이제 미국 영국이고 그 뒤에는 EU랑 일본 여기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게 아까 전에 그 반도체 이슈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세계적으로 갖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기업 섹터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는 10월 11일 메타에서 VR 아이템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메타보다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삼성, 애플, 구글 메타 내년에 출시 연말 아니면 뭐 내년 초라고 하는데 내년 초를 좀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USB-C 타입에 대해서 2024년 요거는 또 언급이 나왔어요. USB-C 타입은 시나콘텍 정도가 좀 반짝이는. 그래서 지금 환율 좀 내려오고 강달러가 일단 좀 죽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내년까지 금리 인상 계속 이어질 거고 강달러가 쉽게 수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반등 상세가 어디까지 좀 더 길게 나오면 좋겠다, 요 정도를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환율 신경 쓰시고 지수 꼭 보시고, 우리나라 지수 그래도 밑바닥에서 양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선물 장중에, 오늘 특히 장 열리기 전에 미국 선물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지수 측면에서 그냥 방심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게, 일단 갭이 뜰 거예요. 미국이 3% 했으니까 우리나라도 뭐 1%도 2%도 뭐 갭이 뜨겠죠. 뜨고서 미국 선물 움직임에 따라, 우리 요때 기억나시죠? 미국 1% 밀리면은 우리나라 3% 5% 밀렸어요. 그래서 단기 이런 저점 대비해서 또 반등이 나온 자리에서 미국 좀 흔들린다 싶으면은 우리나라 또 낙폭이 조금 더 세게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물이 최소한 좀 보합을 지켜주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일단 그거 꼭 잘 보시면서, 그리고 품절, 금리, 핵 관련, 했지, 지수가 만약에 오늘까지도 뭐 좀 잘 상승을 하더라도 3일, 4일 연속으로 갖다 계속 상승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미증시가 물론 그만큼 잘 막 계속 날마다 힘을 발휘하면서 막 끌고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품절주, 금리, 핵 관련, 했지, 이런 것들은 언제든 지수 조금 오락가락 한다 싶으면 바로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금리 인상 쪽 은행주들, 얘네들이 어제도 조금 지수 따라서 뭐 지수 좋음에도 불구하고 뭐 살짝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애들은 이제 지수 밀린다 싶으면 또 바로 냅다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두시고, 그다음에 네옴시티부터 해서 뭐 낙폭 구간 종목들의 좀 순환매, 원유, 요거는 이제 감산 그 물량이 조금 큰 편인 것 같아요. 100만에서 200만 배럴이면은. 그리고 태양광, 뭐 풍력, 그 그린 뉴딜 섹터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키워드들 계속 재료가 뭐 지속되는 애들도 있고 막 한데, 이렇게 좀 폭넓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뭐 핵 관련은 조금 별도로 저런 시황 불안한 거에 대해서 계속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외에는 이제 뭐 개별 이슈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이 일단은 좀 단기 반등을 하면서 살짝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어주긴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선부터는 포트 조절을 조금 들어가야겠다. 뭐 물론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더 위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뭐 비중을 좀 줄이고 막 할지 미리 생각을 해 두셔야, 그 움직임이 왔을 때, 올라왔을 때, 지수가 뭐 올라오든 종목이 반등이 나오든, 그럴 때 바로 좀 생각해 둔 거에서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지수 상승 잘 계속 이어지면 좋겠는데, 뭐 일단 계속 경계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 저런 이슈부터 해가지고. 그래도 지수 좀 잘 올라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